안녕하세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타투셰프의 22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타투셰프를 저번 분기부터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영상을 안 만들까 하다가 기다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마 타투셰프는 이번을 끝으로 그만 만들 생각이고요. 타투셰프가 어떤 성장의 근거를 스스로 증명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22년 3분기는 54.1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1.3%, 전년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라는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타투셰프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나스닥에 10Q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주가가 14.6%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번 2분기 실적도 58밀리언에서 53밀리언 수정을 했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스캔 발표, 월마트라는 스캔 발표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회사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물론 실적도 문제지만 주식회사가 가져야 될 회사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분기 연속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브랜드 매출은 43.5밀리언을 끝으로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매출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국에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 정말 아쉽죠. 리테일 분야는 18,000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2억 4,100만 달러에서 2억 4,500만 달러, 부채는 66밀리언에서 103밀리언까지 72.9%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 대출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을 실행했고요. 두 번째는 어카운트 페이러블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인데요. 자, 이것은 판매 선수금이죠. 자, 그래서 못 받은 돈이 4,6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음 분기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어찌됐건 분기 매출의 90% 가까이를 선수금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유통에서 굉장히 약자다. 이런 것들이 명백히 드러나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좋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판매를 할 것인데, 지금 타투셰프는 돈은 나중에 주세요. 물건 먼저 납품할게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성과지만 분기 매출 가까운 페이러블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 지금 현금이 메말랐죠. 9,2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인벤토리는 분기 매출을 뛰어넘는 엄청난 인벤토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제품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정 인벤토리는 분기 매출입니다. 분기 매출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품이 인기가 없거나 재고 관리를 잘 못하거나 판매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판매도 안 되고 유통할 때도 제품 먼저 납품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인벤토리가 이렇게 쌓인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신호다. 그렇다면 매출이 왜 이렇게 줄었나? 라고 하니까 티어 1 클럽에서 매출이 줄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투셰프의 티어 1은 누굽니까? 네, 타겟입니다. 타겟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냉동 제품 인기를 얻었던 타투셰프였는데 그 타겟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타투셰프가 런치를 하고 한순간 유행이 지났고 이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8빌리언에서 1억 3,500만 달러까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자, PSR 같은 경우도 2.06에서 0.62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PSR이 낮다고 해서 들어갈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진율이 마이너스 7.2%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구조라는 거죠. 주식의 숫자는 8,300만 주 그대로 있고요. 기간의 비중은 29%에서 26, 22, 20%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자, 22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달러를 저번 분기에 제시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2억 3,5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하단 기준 4분기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네, 54에서 55밀리언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자, 프라이빗 매출을 줄이고 브랜드 매출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브랜드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컨퍼런스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23년 30밀리언의 예산을 줄이고 캐파를 확장하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마진이 이렇게 안 나오는 제품을 팔고 있는데 매출을 많이 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펙 합병 이후 번 돈을 대부분을 소진했습니다. 소진하고도 마진이 개선되지 않고 엄청나게 광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매출이 정체되고 마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뭘 더 할 내용이 있을까요? 자,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재밌었던 내용은 자,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배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헛돈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앞으로 광고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자,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재밌는 일이 샘 갤럭티, 그러니까 CEO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무이사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라 갤럭티, 그 딸내미가 제품 개발이나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이탈리아 공장에서 원재료를 공급받는데 이 이탈리아에서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가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죠. 자, 그런데 이 이탈리아 회사에서 혹시 가족회사니까 돈을 좀 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마진이 너무나 낮죠. 타겟의 주문이 하향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 보유자의 40%인 샘 갤럭티 보유자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겠냐.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의심한다 이거죠. 왜? 가족회사고 이탈리아에서 원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혹시 이 회사가 유상증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만 살아남고 혹시 순이익을 영원히 못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자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기업의 매출이 줄 수가 있냐 라고 하니까 샘스클럽 프로모션이 끝났고 뭐 매출이 준 거고 아까하고는 좀 설명이 다르죠. 티어 1에서 매출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타투셰프는 뭐 성장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 월마트에는 우리 타투셰프 인기 상품 그러니까 뭐 피자볼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자,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유통점에 최초로 들어가는데 인기 상품을 안 넣고 재고 상품을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좋은 제품을 줘도 팔릴까 말까 그런 걱정스러운 판국에 인기 상품을 안 넣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2023년도 중간부터는 우리는 에비터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진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에비터가 플러스가 됩니까? 그 근거를 찾지 못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2년 1분기, 2분기 때는 거의 타투셰프 비중을 제로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마진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공장을 그렇게나 많이 인수했는데도 마진도 안 늘고 캐파도 안 늘고 매출이 안 나온다 이거죠. 이러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의 기업인 세크파일 제출도 못하고 또 매출 수정이나 이런 월마트 진입이라는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타투셰프에 투자한 이유는 생산부터 제품 완성까지 수직 통합된 회사인데 마진이 이렇게 낮은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냉동회사들은 어떻게 마진을 남긴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 문제인 점은 왜 기존 유통사의 타겟 같은 곳에서 매출이 주는가 이거죠. 매출이 준다는 거는 선반에 타투셰프 제품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빼앗긴 땅에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빼앗긴 선반을 다시 되찾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투셰프가 단순 유행성 브랜드 제품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에비터가 23년 중반부터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투셰프 이 플랜 베이스드 이 분야 분명히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매출 상향을 이뤄내서 전국에는 순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 의문이 풀리는 시점 그리고 회사가 확실히 템버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다시 보일 때 그때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